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적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static이라는 의미는 동적, 다이나믹하고 반대의 의미인데요. 일단 정적 변수를 선언할 때 다른 거하고 달리 이제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쓰셔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 프로그램 통해서 이거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방금 앞에서 봤던 오토, 자동 변수하고는 달리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변수의 수명이 지속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오토 설명드릴 때 얘는 지역 변수라서 그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변수의 수명이 지속된다고 했으니까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전역 변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전역 변수하고 같이 얘도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요. 아까 오토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를 안 하면 이상한 값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적 변수하고 전역 변수는 뭐 굳이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 된다는 거.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전역 변수는 맨 앞에 한번 초기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하다면 또 초기화를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적 변수는 여러분들이 초기화하는 코드를 두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 변수하고 전역 변수는 그 부분이 약간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안에서 사용하는 정적 변수가 있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정적 변수가 있는데, 함수 내부는 말 그대로 그냥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 외부는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무슨 변수기도 하고, 네, 지역 변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전역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변수의 수명은 둘 다 지속적이고, 초기 값은 여러분이 세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0으로 세팅이 된다는 거. 자, 이름이 지금 분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부 정적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행에서 함수 선언했고요. 바로 메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지금 전역 변수는 선언된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행에 보시면 포문 안에서 int i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포문은 원래 한 줄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중괄호를 생략하는 거라서 이 i는 이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로 선언을 했는데 카운트를 그러면 1부터 3까지 몇 번 호출하는 거죠? 예, 카운트 함수를 3번 지금 호출을 할 겁니다. 자, 카운트 함수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와 인자를 전달할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함수에 보시면 void 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요. 자, 건네받은 값은 없이, 자, 카운트 함수 내에서 2개의 변수를 선언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 지역 변수면서 이게 오토 변수죠. 오토 변수로 int acnt는 0 이렇게 선언을 했고, 12행에서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그동안 선언하던 변수와 똑같은 타입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static이라고 써있는 게 정적 변수가 되는 거고요. 정적 변수랑 우리 일반적인 오토 변수랑 둘 다 0으로 값을 세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네, 1씩 증가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출력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카운트 함수로 호출했을 때는 ACNT도 SCNT도 둘 다 1로 똑같이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카운트가 끝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i가 이제 얼마로? 2로 증가되고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다시 호출됐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는 반면에 static 키워드가 있는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화가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CNT는 0으로 초기화됐기 때문에 그냥 1이 다시 더해지는 거라면 static이라고 되어 있는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지고 있던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력 결과가 2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 종료하고 올라가서 i3에 의해서 카운트가 재호출됐을 때 마찬가지. 다시 ACNT는 0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static 키워드가 있는 정적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고 아까 가지고 있던 값 얼마요? 네, 2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얘는 0으로 지금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11행의 문장에 의해서. 그래서 출력된 결과는 ACNT, 즉 일반 오토 변수이면서 지역 변수인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1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스태틱 키워드가 있는 정적 변수는 3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 변수는 호출할 때마다 초기화되지만 내부 정적 변수. 내부는 요 안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내부라는 말이 붙은 거고 스태틱 키워드 때문에 정적 변수라는 말이 붙은 거죠. 정적 변수는 최초 호출에서 기억 공간이 할당되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초기화되고 이후의 호출에 대해서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외부 정적 변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에 보시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로 정적 변수 선언했고요. 메인 함수 위에다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네,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CNT, 글로벌 CNT를 선언을 했고요. 자, 메인 안에서 int i가 있습니다. 그럼 이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되는 거예요? 네, 자기 바로 위에 블럭 표시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블럭까지 사용되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1부터 3까지 1씩 증가되면서 사용이 되고 coun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럼 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하러 갔더니 거기에도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정적 변수가 있네요. 근데 얘는 어디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내부 정적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정적 변수는 아까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CNT도 0으로 그 다음에 STCNT도 이미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1씩 여러분이 증가시켰을 때는 첫 번째 출력이 둘 다 1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count 함수를 호출을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거고요. 이게 완료가 됐으니까 GCNT로 넘어가면 GCNT가 얼마였어요 아까? 네, 1이었죠. 근데 거기다 1을 더했기 때문에 GCNT는 2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포문이 끝났기 때문에 i가 2로 증가하면서 다시 count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count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곳으로 가게 되고요. SCNT와 GCNT에다가 얼마씩? 1씩 더합니다. 그러면 STCNT는 아까 얼마였어? 1, GCNT는 2예요, 2. 왜냐하면 얘가 전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었건 자기한테서 바뀌었건 바뀌는 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였던 게 얼마로 변하는 거죠? 예, GCNT는 3으로 STCNT는 2로 변경이 되면서 결과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함수가 종료했기 때문에 돌아오면 GCNT가 원래 얼마였는데 3이었는데 1을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i가 얼마로 변하는 거예요? 네, i가 3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count 함수를 호출을 하면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 얼마였어요? 네, 2였으니까 3으로 바뀌고 GCNT가 마지막에 4였죠? 네, 4였기 때문에 여기가 5로 바뀌어서 화면에 3과 5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카운트가 끝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CNT는 5가 아니라 얼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예, 6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출력은 5로 출력이 됐지만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게 되면 STCNT는 3, GCNT는 얼마요? 네, 6으로. 5가 아닙니다. 이걸 찍고 돌아와서 1이 증가했기 때문에 6으로 저장이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저장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 변수에. 그래서 함수 밖에서 선언한 GCNT는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전체에서도 그 다음에 count 요 전체에서도 사용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STCNT 같은 경우에는 count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됐다는 거. 차이점은 얘네들의 값은 어떻게 됐다고요? 초기 값이 한번 0으로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의 기억 영역을 좀 구분해보면 실험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코드하고 데이터 영역에 이제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데요. 데이터 영역은 실행 과정에서 다른 값으로 변경이 돼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변수에다 값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코딩해 놓은 걸 이제 번역해서 저장을 해 놓는데 그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한 영역에 코드 영역은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능한 영역에 서로 구분된 기억 공간에 저장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 코드는 코드 영역에, 자, 데이터 영역에는 데이터 영역과 힙 영역과 스택 영역 3개로 구분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초기화된 데이터 또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 말고 지금 오늘 배운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 같은 건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동적으로 할당하는 거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포인터와 문자를 할 때 배울 텐데 그렇게 할당하는 것들은 힙이라는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자, 스택이라는 영역에는 자동 변수,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거. 그래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필요한 변수,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주고받기 위한 임시 데이터, 뭐 함수의 복구, 주소 번지 이런 걸 저장하는 것들은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동안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된 겁니다. 외부 변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뭐.c 프로그램 하나의 C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메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짜거나 이제 분리를 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모듈로 너는 뭐 이러이러하는 일을 하는 걸 짜, 너는 이렇게 되는 걸 짜, 나는 이렇게 되는 걸 짜서 우리 합치자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그 전역 변수처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전역 변수는 int 데이터 선언하면 어디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쓰이는 건데 밖에서도 즉 다른 C 파일, CPP, 뭐 C든 CPP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C를 배우니까 C로 확장자를 저장을 하는데 뭐 A, B, C, D 4명이 팀을 짜서 했을 때 B, C, D라는 사람도 뭐뭐.C라는 파일을 다 각자 만들어서 나중에 합칠 수 있거든요. 이제 통합하는 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제 그럴 때 하나의 변수를 다 같이 이제 공유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친구, 이거는 이제 A라는 애가 C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function 1.c, cpp라는 파일을 짰을 때 메인 프로그램을 짜낸 그 친구의 이 데이터를 내가 가져다 쓰겠다는 의미로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앞에다가 씁니다. 그러면 이 function c.01 앞에 아무데도 지금 전역에도 로컬에도 데이터라는 걸 선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나중에 묶어서 같이 컴파일을 할 때 무조건 메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파일 뭐뭐.c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게 배우신다고 했는데 그때 메인이 다 각자 있는 건 아니고 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메인이 각각 다 호출을 해서 여러 개를 결합해서 쓰게 되는 건데 데이터가 원래는 9였단 말이죠. 그러면 before 콜을 하기 전에 데이터는 9가 찍혀요. 근데 function 1이라는 거를 호출합니다. 원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밑에다가 이어서 짰는데 파일을 분리한 거예요. function 01.c라는 파일을 다르게 작성을 한 겁니다. 왜냐면 집에서 이제 각자 다르게 작업을 했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호출을 했을 때 extern int data라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라는 변수를 쓰게 되는 거고 아까는 9였는데 뭐로? 네, 10으로 저장이 돼서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으로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를 다시 20으로 바꿨어요. 20으로 바꾸고 자기는 종료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했던 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after 콜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찍어봐라 하면 얼마가 찍힌다고요? 20. 여러분들이 int 데이터 이렇게만 선언을 했을 때는 얘를 호출하고 받을 때 얘는 사실 어디서만? 여기서만 쓰이는 거라고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주면 아까 호출했던 걔를 같이 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얘는 전역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는 이 데이터에는 얼마가 들어있었고 네, 0으로 초기화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0을 넣고 10을 출력까지 하는 건 돼요. 그리고 데이터도 20까지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extern이 없다면 얘는 얘대로 동작하는 거고 얘는 얘대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즉 메인과 펑션 1은 서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왔더라도 이 printf의 데이터는 얼마가 찍히는 거예요? 원래 얼마였어? 보내기 전에. 9였죠? 네, 9였어요. 그러면 그냥 9가 찍히는 건데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호출한 그곳에 있던 데이터를 나도 이어서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 값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C 파일을 따로 나눠서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하는 걸 분할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분할 컴파일을 하면 파일 펑션 01.c 혹은 cpp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extern이라는 이 키워드를 안 써줬다면 이 데이터라는 건 선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 갖다가 쓰겠습니다 하는 이 키워드를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여러분이 써주셔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레지스터 변수는 자동 변수하고 기능은 동일하지만 CPU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레지스터 변수는 그 주기억 장치보다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레지스터를 쓰기 때문에 4가지 기억 클래스 중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속도가 빠르면 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그 CPU의 레지스터는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빠른 대신에 비쌉니다. 그래서 개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개에서 3개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에 가끔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register i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double sum 0. 이건 우리 평소에 사용하던 그거랑 똑같죠? 그래서 i는 1부터 어디까지? 3만까지 계속 증가를 시키면서 sum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빠른 실행 속도를 요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